안녕하세요. 유선용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우리 교재 페이지도 같이 참조를 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같이 봐주세요. 우리 첫 번째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그 효과에 관한 사례예요. 우리 사례를 보시면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학원 강사님께서 퇴직금을 청구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이 강사님이 한 12년간을 근무하셨는데 이제 주된 논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계약자라고 많이 그냥 흔히 3.3%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4대 보험을 다 가입하고는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학원 강사나 우리 미용사 분들 이런 프리랜서랑 약간 근로자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4대 보험도 다 들어주셔야 되고 연차수당, 뭐 주휴수당, 연상수당, 그 가장 중요한 퇴직금도 다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근로기준법, 노동법과 관련된 일체의 어떤 그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주, 학원을 경영하셨던 경영자분께서는 당신은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왜 퇴직금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한 거고 학원 강사분은 아니다, 나는 근로자였다 라고 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노동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관련 법령을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학원 강사분이나 미용사분들이 가장 대표적이신데 이분들이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현재 일도 하고 계시죠. 그럼 과연 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인데 임금에 관한 규정이 또 노동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금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근로자는 누구냐? 그 임금을 받는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적 정의 규정만으로는 누가 근로자고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실무 기준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사례를 보시면 기본급이 얼마였고 성과급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강생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이 있었다. 4대 보험을 가입했다. 세금을 어떻게 했다. 라는 내용들이 쭉 이제 사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사례에 왜 언급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용종속관계라는 10가지 정도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근로자, 그렇지 않으면 프리랜서, 자유계약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징표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신데 교재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10페이지를 가보시면 우리 대학 입시학원의 담임 강사가 이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사용장속 관계를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사용종속 관계 징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을 직장 가입을 했느냐, 지역 가입을 했느냐,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했느냐, 사업소득세 3.3%를 했느냐, 고정급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이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떤 세금 체계나 이런 관리 체계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세를 냈으면 이분은 프리랜서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판례를 통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우리랑 일하려면 직장 가입 안 되고 지역 가입하셔야 돼요. 고정급 없어야 돼요. 세금은 3.3% 떼겠습니다. 이러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를 배제한 업무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원자재나 그런 비품들을 누가 공급해 주는지 그런 경영의 손익
귀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수강 시간표를 정해주거나 아니면 교재를 지정해주거나 강의 시간을 배분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다 보면 그건 바로 이 사례에서 나오는 경우처럼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걸로 볼 여지가 커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건 4대 보험을 어떻게 들었건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게 최근 법원이나 노동부의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어떤 미용실, 샵을 대형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통제를 하지 않아야만 프리랜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나온 판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용실에서 일을 했던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 분이신데 원장님께서 항변을 했어요. 나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의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어떤 고객의 머리를 만지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업무 지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건 그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 뭐 샵 오픈 시간, 닫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지정돼서 업무를 했다면 포괄적으로 다 업무 지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경영을 하시면서 근로자인지 아니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좀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퇴직금에 관해서만 지금은 많이 문제가 됐지만 연차 휴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했던 아니면 정규 시간, 법정 시간 8시간을 오버해서 근무했던 이런 시간의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들도 별도로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 두셔야 향후에 그런 어떤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용 종속 관계라는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 게 좋으신지는 우리가 지금 교재 내용을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향후를 대비하는 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